오늘 글로벌 초대석에서는 아름다운 직업을 가진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24만 8천 명의 시각장애인 분들의 이 문화 콘텐츠를 더욱 생생하게 즐길 수 있도록 영상 내용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음성 해설 작가 서수연님을 모셨습니다. 음성 해설의 범위는요, 영화와 드라마는 물론 이 연극, 무용, 전시 등 아주 다양한 분야로 여러분들 확장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국내 최초 음성 해설 작가로 활동하시고요. 시각장애인을 비롯해서 노인, 외국어 학습자 등의 이 여러 사람들한테 문화를 더욱 수월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서수연 작가님과 함께 음성 해설 작가라는 이 직업의 매력과 그 속에서 느끼는 보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음성 해설 작품 일부분을 좀 낭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부끄럽긴 하지만 잠깐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햄릿은 얕은 바다로 걸어 들어온다. 주변은 쪽빛 어둠으로 물들어 있다. 햄릿이 양팔을 앞으로 내밀며 그 자리에 몸을 숙이고 두 손으로 물을 뜨는 순간 뒤편에서 차가운 푸른 빛이 일직선으로 번진다. 동시에 사방에서 9위의 유령들이 나타나 햄릿을 에워싼다. 광택이 나는 검은색 우비와 비슷한 옷을 입고 모자를 푹 눌러쓴 유령들이 음산하게 움직인다. 와, 정말 목소리가 너무 멋지세요. 정말 여러 장르를 이렇게 하시면서 일을 어마어마하게 하세요. 지금 일주일에 7, 8개의 작품을 이렇게 하시면서 7,700여 편의 지금 작품을 거의 주말 없이 하셨다라고 들었는데요. 이 음성 해설 작가 일을 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있을까요?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 당시에 20년도 전에는 지금은 OTT나 이런 걸 다양하게 이제 감상을 하실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소설이라든지 뭐 신문이라든지 이런 건 정말 오디오 테이프로 녹음한 그것이 유일한 즐길 수 있거나 이제 정보를 취할 수 있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도움을 드리면은 좋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봉사 활동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음성해설 작가의 길을 들어오게 됐죠. 제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봉사활동을 이제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하다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안을 받고 KBS 대추나무 사랑걸연대를 시작으로 이제 꾸준하게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처음에 느끼셨나요? 눈을 감고 드라마나 영화를 감상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의 것들을 이해를 못 하시게 돼요. 장면이 어떻게 변했는지, 몇 명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건지, 목소리만 들었을 때 누가 누구인지 분간이 안 되고요. 그래서 얼마나 시각장애인 분들과 어떤 시력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컨텐츠에 소외가 되고 있는지 사실 그것을 좀 느껴보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네. 정말 다양한 음성 해설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분야별로 과정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 어떻게 다를까요?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네. 가장 시각장애인들에게 닫혀있던 공간은 미술관이었다. 네. 네, 왜냐하면 다 눈으로만 감상하고 거리를 항상 두게 되잖아요. 네네. 만질 수 있는 것들이 없고. 네. 그래서 미술관은 항상 닫힌 곳이었는데 미술관에서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관객들을 모실 수 있을까? 네네.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는 전시는 없을까? 네.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전시에서 촉각 모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드로잉으로 돼 있는 그림을 입체적으로 만들거나 네. 아니면 조각 작품을 모형으로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그렇게 옆에 같이 전시를 해두면 만질 수가 있거든요. 만지면서 또 거기에 음성 해설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만지고 계신 곳은 뭐 얼굴이고 이런 전반적으로 이게 내용을 같이 들으면서 만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미술관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그런 경험이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미술관도 이제 나를 따뜻하게 환영하는 곳이다. 내가 환영을 받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나는 계속 이런 것이 있으면 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뜻깊었던 그런 내용,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갤러리인가요? 꼭 알려주세요. 네, 노원에 있는 서울 북시립미술관이고요. 지금 나는 우리를 사랑하고 싶다 이 전시를 하고 있어요. 네네. 음성 해설 작업하시면서 네네. 가장 이 표현하기 어려웠던 대상이나 이 상황이 있으셨나요? 장르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공포 영화다. 아, 그러면 공포의 어떤 귀신이나 움직임을 끊임없이 봐야 하거든요. 왜냐면 그 기괴한 모습, 그 무시무시한 얼굴들을 보고 설명을 해줘야 하니까요. 네. 그리고 또 공포 영화 되게 효과음도 되게 무섭잖아요. 네. 그걸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장면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일단 힘들면 힘들 수도 있고요. 전맹인 분들이 음성 이 해설을 통해서 색채 이미지를 구축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과정이 이루어질까요? 대부분의 그 80% 이상의 그 시각장애인 분들은 중도 시각장애인이시고요.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뭐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시력이 보였지만은 뭐 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시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그리고 그 나이대도 다 다르거든요. 나이가 한참 들어서 시력을 잃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도라고 했을 때는 차츰 시력을 잃게 돼서 기본적으로 시력들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시력의 스펙트럼이 상당합니다. 저시력 분들도 볼 수 있는 그 정도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색깔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전맹이시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어떤 그 교육을 통해서 색깔의 의미를 배우게 되세요. 색깔의 네, 의미요. 물론 빨간색이다 그러면 빨간색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색깔 자체를 떠올리시지는 못하신다고 해요. 네. 못하시지만 빨강이 주는 의미를 아시는 거죠. 그건 다 이제 교육이라든지 사회 경험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색깔을 설명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고요. 2021년에 아카데미 여우주 조연상을 수상했던 영화 이 미나리가 네, 네. 박보검 배우 나레이션의 네. 이 베리어 프리 버전으로 네, 네. 시작이 되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네, 네. 우리 작가님께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작업하셨는지요? 네, 제가 배리어프리 영화위원회와 이제 작업을 꾸준히 이제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배리어프리 영화위원회는 배우분들이 그 재능 기부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대본을 쓰고 배우님들이 이제 낭독을 주로 해주시는데요. 사실은 박보검 배우님뿐만 아니라 많은 훌륭하신 배우님들이 많이 낭독을 해주셨어요. 근데 박보검 배우님이 특히 또 이제 기억에 남는 이유가 미나리라는 좋은 영화도 있었지만 음성 해설에 대해서 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팬분들이 네. 음성 해설이 무엇인지 아시게 되는 계기들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되게 글로벌한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외의 많은 분들도 음성 해설로 된 미나리를 보겠다. 저는 이게 상당히 좋은 이유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런 서비스는 되게 보편적인 서비스인데 비시각장애인들이 알아야 하고요. 비시각장애인들의 연대가 함께 있어야지 이게 정말 좋은 서비스구나, 반드시 필요하네라고 네. 지속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단지 박보검 배우님이 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팬분들의 행위, 행동 이런 것들이 어떤 연대를 이룰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음성 해설을 알았다. 그리고 되게 좋은 서비스다. 우리 배우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구나. 근데 음성 해설 되게 좋아. 이런 네,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확장을 네.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감사했어요. 그러면은 이 시각장애인 분들 외에도 어떤 분들이 지금 임선 해설을 많이 이용을 하실까요? 네, 음성 해설은 시각장애인 분들 혹은 또 시력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이지만은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시는 팬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드라마를 보다가 음성 해설이라는 게 있더라. 근데 이게 라디오 드라마처럼 설명을 해주는데 마치 오디오 소설을 듣는 것 같다. 최근에 흑백놀이사가 또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거기에 그 한국어
음성 해설뿐만 아니라 일본어로 된 그 음성 해설 그 더빙이 함께 또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또 소비하고 또 즐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서 음성 해설이 되게 글로벌하게 확장되고 있고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관련 논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음성 해설 작가를 꿈꾸는 분들한테 네. 이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일단 글을 쓰는 일이거든요. 저 글쓰기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분석하는 능력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문화의 이면을 또 봐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선택의 모든 순간들이 글쓰기와 해석, 분석 능력이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시청자가 분명히 있고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글과 그리고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뚝심, 그리고 꾸준함, 네.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시각 장애인 분들께서 네. 주신 그런 감사 메시지나 피드백이 있을까요? 남편분이 시각장애인이시고 이렇게 아내분은 비시각장애인이신데 두 분이서 같이 공연을 많이 즐기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성 해설이 제공되는지 모르고 왔는데 음성 해설을 제공해서 이제 들으셨다고 해요.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너무 좋았다고 그러시면서 아주 좋은 그 리뷰를 남겨주셔서 저희 이제 제작했던 PD님들이랑 아주 기뻐했었던 그런 경우가 있고요. OTT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제 개인적인 기쁨이기도 하지만은 제 작품만 꾸준히 꼭 반드시 감상하신다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셔가지고요. 연락을 많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또 이런 보람을 느끼면서 또 내 일을 하는구나 하고 또 힘을 받고 네. 또 응원을 받습니다. 현재 그 음성 해설 분야에서 이 정부 차원 지원이 많이 네. 이루어지고 있나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 국립기관 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예산이 많이 좀 깎이고 있기는 합니다. 네, 왜 특히 그럴까요? 공연 예술 쪽으로도 예산이 많이 깎이고 있고요. 이 음성 해설이라든지 혹은 청각장애인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막 해설 그리고 수어 통역 네. 이런 것들은 예산이 딱 주어지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 공연을 한 편을 만든다 그러면은 공연은 여러 가지 이제 예산들이 막 이제 책정이 되고 배정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럼 저희는 이제 접근성이라고 하는데 이 접근성은 마지막에 예산의 마지막에 해서 할 수 있을까, 못하게 될까, 아니면 너무 좀 힘들면은 다음에 하자 이런 식으로 좀 비켜가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아서요. 좀 의식을 가지고 아예 그 기본적으로 딱 처음부터 책정이 좀 된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 전에 예산도 예산이지만은 이런 정부 기관에서 이런 접근성의 필요성과 접근성이 왜 필요한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걸 먼저 공부를 하시고 좀 아시고 나면 생각 자체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방송이 나가고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방송 마지막으로 네.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음성에서는 어떤 특별한 컨텐츠다 이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할 선택지 중에 하나고, 모두가 함께 보는 영화, 드라마, 모두가 함께 보는 예술, 전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OTT나 그런 데서는 또 많이 즐길 수 있잖아요. 한 네. 번씩 한번 클릭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러면 넷플릭스에서 그게 다 이제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작을 더 많이 해줄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더 많은 컨텐츠를 즐길 수가 있어요. 네. 그렇구나. 네, 많은 그 클릭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방송 초반에 24만 8천 명의 대한민국의 시각장애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한국에는 시각장애인이 그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소외되는 사람 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서수연 작가님을 오늘 만나뵀는데요. 소리를 보여주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정말 다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시는 와중에도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서수연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구독자님들의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요. 다음 이 시간도 감동의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